1980년 2월 25일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난 이름은 카세 프라모드 파텔, 캐시 파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국장을 맡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 때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고 한다. 캐시 파텔의 뿌리는 인도계이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살았다고 한다. 1970년대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이 아시아인들을 추방할 때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가정이라고 한다. 즉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독재 정권이 어떻게 국가를 망치는지 몸소 배우며 자란 것인데 그가 왜 이렇게 헌법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집착하는지 설명이 된다고 한다. 엘리트 검사 코스만 밟았을 것 같지만 파텔은 마이애미에서 무려 8년 동안 공공 변호사로 일했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험악한 사건들을 맡으며 법이 어떻게 약자에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이 경험이 훗날 그를 부패한 권력의 감시자로 만들었고 어느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한 일명 권력의 악몽이 되었다고 한다. 파텔은 남들이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서 갈팡질팡할 때 핵심 증거 하나를 낚아채 판 전체를 뒤집는 사냥개 본능을 가졌다고 한다. 이것이 그가 천재 수사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옭아매려던 가짜 러시아 게이트 당시 그는 의회 조사관으로서 수만 페이지의 기밀 문서를 단숨에 분석해냈다고 한다. 베테랑 수사관들도 놓쳤던 FBI의 불법 감청 정황과 조작된 증거들을 단 몇 장의 메모로 폭로했을 때 워싱턴 정치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각종 조직의 자금줄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정보기관에 은폐된 기밀이 어디 있는지 꿰뚫고 있는 그의 천재적 수사 감각은 앞으로도 더 활용될 일이 많을 거라고 한다. 무시무시한 FBI 국장 파텔은 안 어울리게도 동화책 작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역시 일반 평범한 동화책은 아니라고 한다. 동화책은 왕을 향한 음모라는 이름인데 실제로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다고 한다. 작품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도널드 왕으로 그를 음해하려는 세력은 가짜뉴스 마법사와 사악한 신하들로 묘사된다고 한다. 여기서 악당은 미국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한다. 재밌는 것은 파텔 본인은 진실을 찾아 떠나는 기사로 등장해 거짓의 마법을 깨부수고 왕국을 구한다고 한다. 수사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듯 그는 동화책을 통해 미리 미래 세대의 정신을 지키는 문화전쟁의 사령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캐시 파텔의 FBI 국장 인준 과정은 그야말로 영화 같았다고 한다. 2025년 2월 상원 투표 결과는 51대 49. 단 한 표 차이만 더 났어도 결과 전체가 바뀔 수 있었던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였는데, 민주당은 그를 위험한 충성파라고 비난하며 전원 반대했고, 심지어 공화당 내 리사 마코스키와 수잔 콜린스까지 반대표를 던지며 그를 막아세우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파텔은 청문회에서 단호하게 FBI의 정치화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막판 친트럼프 의원들의 결집으로 인준안이 통과되자 미민당과 주류 언론들은 경악했다고 한다. FBI의 국장의 임기는 10년인데 단순히 한 명의 공직자가 임명이 된 것이 아닌 그동안 기득권들이 쌓아온 성역을 무너뜨릴 인물인 캐시 파텔의 직접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한다. 파텔 국장은 기존의 클래식한 관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힙합 음악의 광팬이며 과거에 캐시 파텔 프로덕션이라는 음악 공연 기획사를 운영했을 정도로 대중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패션으로도 딱딱한 정장 대신 전투 조끼를 즐겨 입는 그의 모습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리더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패션 스타일이 화제가 되어 캐시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한다. 파텔 국장의 가장 흥미롭고 무서운 점은 바로 실행력이라고 한다. 그는 취임 전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 후버 빌딩을 첫날에 폐쇄하고 요원들을 전국의 현장으로 재배치하겠다라고 공언했다고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일치되기도 했지만 권력의 중심지에 앉아 정치질이나 하는 관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는 취임 후 수천 명의 인력을 범죄 현장과 국경지대로 재배치했고, 반대하는 간부들에게는 즉석에서 사직서를 내밀며 현장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선택하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2021년 1월 6일 벌어진 J6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기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문서 저장고의 봉인을 뜯어버리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때는 2020년 트럼프 일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고집불통 관료들을 제압하기 위해 캐시 파텔을 국방부 비서실장으로 전격 투입했다고 한다. 당시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교묘히 무시하며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파텔이 부임하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부임 첫날 대통령의 명령을 지연시키던 군 고위 장성들과 관료들을 한 방에 불러 모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며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장군들이 장악한 펜타곤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할 실질적인 총사령관 역할을 했는데 이 때문에 세간에서 그를 민간인 참모총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이 발을 빼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작전을 군부의 반대를 뚫고 전격 실행했는데 당시 장성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핑계를 대자 파텔은 직접 수사관 출신답게 물류 경로와 자금 흐름을 파헤쳐 그들의 거짓말을 입증해버렸다고 한다. 엄청난 업무량에도 실제로 하루 2-3시간만 자는 초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나 지인들은 캐시는 새벽 2-3시에 이메일을 보내고 아침 6시면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깜짝 놀랐던 경험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존 기득권 관료들이 퇴근해서 와인을 즐길 때 파텔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이 숨겨둔 비리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좀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면 그는 나라를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더 속도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고난이도 스포츠인 아이스하키의 광팬이라고 한다.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팀에서 직접 활동하며 빙판 위를 누비던 현역 플레이어였다고 한다. 60분 내내 쉬지 않고 달리는 하키 선수처럼 그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박살을 내는 스타일인데 이러한 점이 그에게 수사를 받는 기득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점이라고 한다. 캐시 파텔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거침없는 행보는 국경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진실보다는 진영 논리가 앞서고 있고 시스템 내부의 부패를 도려낼 진짜 전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깊다고 한다. 파텔 국장은 부패한 시스템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 성벽을 직접 깨 부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파텔 한 명의 용기로 FBI를 정화하고 진실을 되찾아오듯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진짜 수사관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곳에서도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날, 그때가 진짜 시작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당신은 현재 한국의 어느 분야에서 캐시 파텔과 같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